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월 31일, 1월 마지막 날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무겁네요. 오늘 코스닥이 좀 급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코스피는 견조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의 성장주들이 급격하게 좀 투매가 나오면서 정말 한국 증시 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장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먼저 보고서부터 좀 해드리고 또 시장은 아직 장이 안 끝나서 장 끝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실적 이제 나왔죠.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하고 주중 환원 정책도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유니드, 본느, SBS, 하이비전 시스템, 삼성 SDI, 제일기획, 대한항공,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제철, 아모레퍼시픽, 또 LX 인터내셔널, 네오위즈, 국도화학 이런 기업들의 좀 실적도 있고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 왜 안 적어놨죠? 애널리스트 잠깐만 제가 이건 이따가 설명드릴 때 다시 찾아서 좀 적어놓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여기 뭐냐면 챗 GPT한테 한번 그림 좀 그려달라 그랬어요. 오늘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랑 여기 AMD랑 구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어색한 듯 웃고 있고 나머지 또 AMD랑 구글은 직원들이 울고 있는 사진 좀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네요. 네. 그러니까 웃어도 내가 웃는 게 아니죠, 표정이. 그러니까 정말 이 표정은 좀 잘 지은 것 같긴 합니다. 약간 뭔가 좀 어색한 그 느낌인데, 아무튼 이제 뭐냐면 웃어도 웃지 못하고 오늘 시장은 이런 거예요. 느낌이 뭐냐면 웃어도 제대로 웃을 수가 없고,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진짜 실적 좋거든요. 근데 너무 눈높이가 높아요. 거기다 AMD는 AI 괜찮다고 했는데도 안 돼. 너넨 아직 AI 멀었어. 약간 이런 느낌. 구글, 너 본업이 뭐야? 광고 아니야? 그러니까 클라우드 대단했거든요. 좋은 성과를 냈는데도 이게 칭찬을 못 해주고 시장이 오히려 혼을 낸 거죠. 예. 너 본업이 뭐야? 광고잖아. 광고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광고도 잘 나왔어요, 사실. 내용 뜯어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성적을 내야 되냐 이거예요. 항변이죠. 난 이만큼 잘했는데 시장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고 있는, 이제 오늘 증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최대 단점은 너무 오른 게 문제예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만큼 오른데 우리나라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냐 이거죠. 여기에 한국도 넣으면 한국은 저 바닥에 엎드려서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 것도 없는데. 예, 그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튼 오늘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삼성전자 일단 메모리 출하량은 시장 기대 대비해서 좀 상회했는데 Q&A 자료거든요. 한동희 연구원님이 적어주셨고, 일단 출하 좋았고 서버도 개선됐고 DDR5도 이제 전환이 되면서 괜찮았던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낸드는 업황 회복과 더불어서 서버 중심으로 출하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4년에도 이제 수요는 이제 첨단 공정 중심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단순히 AI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진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별도의 앱을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스마트폰 안에 기능이 녹아든 거죠. 이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AP 성능이나 발열 성능도 향상됐다. 그러니까 확실히 삼성의 하드웨어 이 기술과 컨트롤하는 능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감산 정책 유지한대요. 옛날 제품들은. 요거는 굉장히 좋은 뉴스죠. 너무 빨리 또 증산을 해버리면 업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재고가 상당히 감소를 했고 아마 이 기조를 유지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 재고는 정상 범위에 진입을 이번 1분기에 할 것 같고, 낸드는 올해 상반기 내에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IT OLED 요게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는 뭐 OLED나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건데 여긴 좀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메모리 수요와 공급 전망은 일단 이제 AI형은 뭐 여전히 좋죠. 예,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 같고 PC나 모바일도 이게 온 디바이스 AI 영향으로 채용량이 증가하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가 이제 크게 위축이 됐죠. 증설도 지연되면서 그래서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공급이 느는 거는 여전히 그 제한적인데 다만 첨단 공정 중심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3는 고객이 확대되고 있고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5배 규모로 그러니까 4분기에 성장을 하면서요.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HBM3는 작년 3분기부터 양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차세대 버전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아마 양산이 될 것으로 좀 보는 것 같고요. 예. HBM3 사업화 지속 중이고 샘플을 이제 공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진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제 차근차근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파운드리에서 기회 요인 고객들은 더 빠른 AI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예.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 용량이 뭐 메모리 용량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또 파운드리 수요도 당연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은 프리미엄이 주도할 것 같고 전체 시장 중에 프리미엄이 한 40% 전후까지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두 자릿수 판매 성장 목표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2,900만 대니까 그럼 최소한 3,200만 대 이상 팔 걸로 보여져요. 요건 이제 제가 안 나온 거지만 일단 지난해 2,900만 대니까 올해는 드디어 3,000만 대 이상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AI 폰은 갤럭시라는 게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선빵 날린 거죠. 애플보다. 오늘 애플이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애플의 그 고밍치 그 대만의 애널리스트가 전망을 좀 낮췄어요. 애플 출하량을. 그래서 아이폰. 왜냐하면 AI 기능 올해 탑재 안 할 것 같고 AI 쪽에선 아마 안드로이드에 밀리지 않겠냐. 좀 보수적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먼저 기회를 잡은 거죠. 갤럭시가. 근데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해서 판매가 늘어날지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26년까지는 발생하는 잉여 현금을 그러니까 투자 다 하고 남는 돈 있죠. 그거에 50%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주주분들이 받아갈 몫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길 좀 응원해야 되는데 응원한다고 사실 될 문제는 아니고 돈 반도체 업황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갤럭시 반도체 이런 게 잘 팔리면 잘 되면 주주분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중에 절반을 주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매년 또 9.8조 원 정도 정규 배당에다가 그 다음에 3년간 이제 요 그 정규 배당 후에 또 재원이 남는다. 그럼 추가로 더 드리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엔 얼마나 잉여 현금 흐름을 잘 만드느냐. 요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총평은 내용 괜찮은 것 같아요. HBM이나 AI.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재고도 정상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걱정했던 게 좀 업황 좋아지니까 감산 줄여가지고 감산했던 거 이제 없애고 증산하고 막 공급 늘리고 이런 걸 걱정했는데 이번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좋지만 주가는 아쉽게도 오늘 미국의 빅테크나 AMD가 급락하면서 좀 안 좋았지만 어쨌든 내용 자체는 뭐 괜찮았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좀 궤를 같이 하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하겠다는 게 일단 이번에도 나와서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드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흑자 전환했고 유니드가 이제 가성 관련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판가 원가 하락에 따른 시차익으로 부진한 실적을 그동안 내다가 이번에는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 실적이. 그래서 이게 원가나 판가가 다 떨어지는데 이제 옛날에 좀 비싸게 샀던 그런 이제 그 재료들 있죠. 그런 원가들이 이제 실적에 이제 계속 반영이 되다 보니까 쭉 이제 그 판가 떨어지면서 비싸게 이제 재고를 쌓아놨던 그 원재료는 그대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원재료 비싸고 판가 떨어지고 이러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또 반대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오히려 좋아졌다. 그래서 국내 법인 또 정기 보수가 있었어. 이거 감안하면 더 좋은 실적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7% 정도 나왔고요. 중국 법인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뭐 전분기보다는 뭐 많은 성장은 아니고 1% 정도 성장할 것 같고, 원래 이 회사가 전쟁 나기 전에 8에서 11% 수익성을 유지했는데, 그때 21년인가요? 22년도에 영업이익률이 11에서 18% 나왔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8, 11% 내다가 위를 뚫어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게 작년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2.8로 줄어들었죠. 근데 올해는 다시 9%대 이익률로 완벽하게 터닝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매출 중 5%가 인도양인데 인도가 성장하죠. 이게 15%까지 늘어났고, 이 가성칼륨 생산할 때 염소 처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인도는 염소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염소가 굉장히 이 처리하기가 좀 까다로운 제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성칼륨 설비를 늘리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럼 공급 과잉 가능성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유니드한테는 좋고, 이게 뭐냐면 LDAC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거예요. 탄소 포집. 그래서 제거하는 그런 건데, 이 워런 버핏의 옥시덴탈이 여기에 투자한다 그랬죠. 그래서 근데 저 설비를 가동하려면 가성칼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쪽 수요는 늘 것 같다 구조적으로. 또 수전의 설비에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이 수소라든가 또 이런 탄소 포집이라든가 이런데 친환경 사업들이잖아요. 이쪽에 다 들어가니까 장기적으로 좋고, 부채 비율 낮고 재무 구조 좋고 저 PBR 주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 있다. 그리고 주가가 워낙 빠져가지고요. 보시면 유니드 예전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죠. 그때 윤재성 연구원이 보고서 써준 게 그때쯤인데 이제 돌아선다. 그래서 한번 올랐다가 한번 또 다시 확 빠져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하시면 되냐면, 저런 턴어라운드 하는 게 보였을 때 처음에는 막 올라가거든요. 갑자기. 그럼 냅두세요. 올라가면 그냥 가나보다. 근데 희한하게 또 갑자기 시들시들해서 주가 쭉쭉 빠져요. 근데 그때 투자를 하시면 좋은데 또 그때 다 까먹죠. 예, 또 딴 거 이제 관심 있게 보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제가 이런 보고서 보여드리는 게 지금 투자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라이브 할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요새 또 의료 AI니까 막 사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는 건 지금 투자하세요가 아니고, 이 의견도 그냥 개인적인 내용이고, 근데 다만 뭐 내용은 좋은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 뭐 그러면 하셔도 되겠죠 당장. 근데 그게 아니고, 또 좋아지는 기업들은 주가가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갑자기 팍팍. 근데 그럴 때 제발 투자하지 마세요. 예, 그래 봐야 성과 안 나옵니다. 맨날 고점에서 물려요 진짜. 그러지 마시고 기다리면 또 희한하게 내려와요. 옛날에 그 이오테크닉스도 기억나시죠? 제가 삼성증권 보고서 보고 와 이거 다시 한번 또 더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때가 아마 15, 16만 원 할 때였을 거예요. 그게 얼마까지 갔냐면 14만 원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죠. 한번 쭉 빠져가지고. 근데 그런 저점 매수 기회를 또 나중에 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미 올라가 있으면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체크하시면서 그 사이에 공부하세요. 공부하셔가지고 이걸 내가 지금 사야 되는 건지 올해,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이거 살까 말까. 그걸 정한 다음에 사기로 맘먹었으면 이제 기다리세요. 빠질 때까지 어느 정도 레벨 정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 오면 분할로 탄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습관화 해보세요. 계속. 네, 그렇게 해야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비싸게 사가지고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국은 더 심해요 그게. 예, 왜냐하면 좋을 때 이게 쏠려가지고 더 가거든요. 나중에 역효과 나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거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느도 이제 요새 또 주가 올랐으니까 지금 뭐 투자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한참 전에 보고서 많이 보여드렸죠. 본느 ODM 중소형. 근데 그때 기억났던 게 중저가 브랜드 위주로 해주니까 트렌드에 딱 맞아요. 예, 거기다가 이 회사는 조금만 물량을 줘도 만들어줍니다. 원래 대형 ODM들은요 이렇게 물량을 적게 맡기면 안 해준대요 잘. 근데 이제 본느는 다른 거죠.
그럼 중소 고객사는 더 많이 맡기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새 화장품도 인플루언서가 중요합니다. TV 광고보다. 예,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시대예요, 진짜. 10대나 20대 분들은 그 따라한다 그러죠. 디토라 그러죠. 예,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보고 인플루언서가 쓰면 따라서 하고, 예,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건 대량 생산 안 하는 제품들이죠. 근데 거기에 맞는 게 바로 본느 같은 회사들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계속 실적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또 올해 영업이익도 102%나 증가할 것 같아서 계속 괜찮지 않을까 싶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10배 수준이니까 저평가인데 또 최근에 올랐어요. 그래서 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BS는 그때 제가 분명히 웬만하면 사세요 팔세요 얘기 안 하는데 그냥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왜? 태형건설 이슈 때문에 너무 갑자기 매각 이슈 터져가지고 막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리하시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시 그때보다 더 훨씬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원상 복구 정도가 아니라 그 태형건설 이슈 전부 다 더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돼요. 작년에 한양 ENG, 올해 SBS, 작년에 SBS.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기업의 본질 가치랑 상관없이 갑자기 급등할 때가 있어요. 어떤 기대감으로. 그냥 파셔야 돼요. 그거는 뭐 앞뒤 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 내려와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지금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다시 기회를 노릴 때인 것 같아요. 안 좋은 건 다 알아요. 뭐 영업이익 어차피 감소할 거 알고 있었고, 광고 경기 안 좋고, 요새 TV에 광고 잘 안 하잖아요. 효과가 많이 예전보다 없다 보니. 그러나 이 회사는 광고만 하는 게 아니죠. 기본 광고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드라마 사업부가 있고, 이번에 그 자회사끼리 또 합병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자회사 가치가 반영이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스튜디오 S가 굉장히 잘 만들고요. 시즌제를 많이 만들어요. 드라마. 그래서 대형 드라마 스튜디오로서 입지 강화 중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또 앞으로 메가 스튜디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스튜디오 프리즘 같은 경우 예능 프로그램 제작했는데 공연 같은 신사업 발굴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태형건설 이슈로 매각 기대로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 그리고 실적 안 좋아서 좀 더 빠졌는데 이젠 뭐 나쁠 게 없죠. 그 SBS는 굉장히 매력 있죠. 만약에 시장이 나온다 매물로 아마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할 거예요. 방송사를. 예, 그래서 업황은 안 좋지만 드라마 제작사에 영향이 있고, 지금은 이미 다 빠져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오히려 기회 구간이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유진투자의 박종선 연구원님은 이제 여기 A사라고 자꾸 적혀 있는데 사실 누가 봐도 애플이죠.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하이비전 하면 애플 공급사죠. 그래서 애플의 그 스마트폰 카메라 그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죠. 자회사로 퓨런티어가 있고, 미국에서 이제 비전 프로 출시 앞두고 있는데 거기 검사 장비 납품 중에 있다고 하고요. 또 추가 공급이 예상된다고 하고. 근데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2차 전지 사업 성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극판 검사. 예. 그래서 이물질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신사업이죠. 그래서 올해 100억 수주 예상하고 있고, 세방전지에 차량용 보조 배터리 분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도 공급을 했고,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 4배 정도 수주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ESS, 대용량 저장 장치, 국내 기업의 한 개 라인을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국내 기업의 한 개 라인을 공급을 했고, 올해 아마 900억대 수주를 받지 않을까. 이것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시약 검사, 제약 쪽에도 진출을 했고,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이게 어떻게 보면 검사 장비거든요. 이 검사 장비 시장에서 존재감이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이제 이게 또 반도체 웨이퍼 시장에도 반도체 이미지 센서 카메라에 들어가는 요거 검사도 해주는 장비인데, 요게 원래 외국 제품에 의존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이물질을 검사하는 장비까지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애플에서 벗어나서 고객사라든가 사업이 확대돼요. 그럼 밸류가 올라갑니다. 근데 밸류가 너무 싸요. PER 5.8배, PER. 예. 그래서 금일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보시면, 예, 그것 때문에. 근데 만년 저평가줘요. 이것도 우리 옛날에 공부 많이 해봤지만 진짜 주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싸긴 싼데 뭔가 모멘텀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오늘 신사업이 열려버리니까 마치 작년에 포스코홀딩스 날라간 거랑, 포스코홀딩스가 그 리튬 사업으로 날라가 버렸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근데 문제는
이 신사업이 얼마만큼 실적이 받쳐줄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검증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어떻다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예. 그래서 또 기다렸다가 근데 기다렸다가 혹시 내려오면요 이제 기회를 포착을 또 해보세요. 왜 바뀌었잖아요. 모멘텀 분위기가 완전. 예. 그런 게 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좀 참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 하이비전까지 했고 삼성 SDI도 뭐 더 나쁠 게 있을까요? 실적 안 좋고 중대형 전지, 소형 전지 다 안 좋아요. 전동공구 이게 알짜인데 이게 전방 산업이 별로 안 좋습니다.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 근데 다 알려졌고 전자재료는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사업은 아니죠. 비중이 낮으니까. 그래도 여기도 안 좋아요. 그다음에 ESS도 비수기 영향으로 안 좋았고, 예. 소형전 그러니까 모든 사업회가 좀 답답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웠고 전기차 판매도 감소했고, 예. 그래서 자동차 전지 부분이 그래도 수익성은 나쁘진 않았어요. 5%니까. 예.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둔화됐는데 현 시총 26조는 적정 시총 33조보다 낮다. 그러니까 가격 매력이 있고 여기서 이제 업황이 언제 돌리느냐. 돌리기만 한다면 주가는 또 나중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SDI를 여기서 뭐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죠. 예. 잘 버티시고 아까도 제가 아침에 라이브 할 때도 물어보시던데 지금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시간은 걸린다. 제일기획도 뭐 안 좋아요. 실적이 그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대치 부합했고 제목이 뭐냐, 엄마가 돈을 안 준대요. 여기 엄마가 누굴까요? 제일기획에 바로 삼성그룹이죠. 삼성그룹에서 광고 물량을 많이 줘야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용돈은 안 줘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 삼성이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경영해서 그래요. 최대한 아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기획에도 좀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올해 그래도 이익은 증가할 것 같고, 왜 이게 이 회사가 그러니까 제일기획이 잘하는 게 엄마가 돈 안 주니까 자기가 용돈 벌고 있어요. 어디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취직을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 다른 회사 취직해서 돈 벌어오고 있어요. 계열사 말고 다른 계열사 있죠. 다른 회사. 거기 광고주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올해 또 파리 올림픽 개최 있잖아요. 여기 또 유럽이나 해외 쪽 실적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언제까지 삼성그룹이 용돈을 안 줄 수는 없어요. 어느 시점에 용돈 줘야 됩니다. 예. 그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리고 인건비 증가율도 낮아졌고 퍼도 10.6배로 싸고, 이게 PER, PBR 다 보면 발바닥 가 있죠. 거기다 저는 이런 기업은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어떨지 모르고 배당성이 50%가 넘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상급 기업이에요. 주주환원. 거기다 배당 수익률이 지금 주가 기준은 6.2가 넘습니다. 6.2 정도 돼요. 배당 수익률 좋죠. 주가 빠져서 부담 없죠. 돈 잘 벌죠. 다만 성장이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되게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죠. 예. 그랬다가 기다렸다가 삼성그룹이 또 물량 주고 이러면서 나중에 실적 좋아지면 주가 오르겠죠. 그럼 그때 또 파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로 뭐 무조건 가져간다 이거보다 안 좋을 때, 지금처럼 주가 확 빠져 있을 때, 남들 관심 없을 때 투자해 놨다가 주가가 쭉 슬금슬금 오르면 보통 또 1년에 20-30% 오르거든요. 그럼 그때 슬그머니 또 팔고 나오세요. 이게 반복돼요. 계속 쌓이고. 왜? 고성장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런 매매가 가능한 이유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래요. 적자가 안 나고 꾸준하니까. 배당 보장되죠. 하방이 굉장히 단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은 너무 어렵게 찾지 마세요. 막 성장주 쫓아다니다가 정말 가랭이 치실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어려운 거 하시다가. 근데 이런 기업은 내가 시간만 있으면 되게 쉬운 투자 중에 하나. 단 몇 달 동안 안 가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예. 에 대한 좀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저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좀 비슷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지만 일회성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거 제외하면 예, 실적은 기대에 부합했고 운임이 하락했는데도 매출이 잘 나왔어요. 2019년보다 운임은 훨씬 높고 화물이 특히 좋아졌어요. 왜? 저기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의 저가 그 인터넷 여기가 물량 공세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직구하는 수요가 늘면서 보통 이제 항공화물로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요가 늘어난 것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이 좀 지속되는데 항공 운임의 비용 부담하기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항공산업도 지금 비용 부담이 좀 있죠. 인건비, 공항 조업비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좀 쉽진 않은 환경은 맞지만 그래도 매출은 잘 나오는 것 같고 또 지금 동남아 일본 여행 겨울 성수기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예. 근데 저비용 항공사가 이런 면에서 좀 더 유리한 건 맞아요. 그리고 합병을 해야 되죠. 아시아나랑. 그러면 그 TA 항공에 아마 유럽 노선 일부를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아나 노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부담이 되겠지만 해외여행 호황은 대형사나 저비용 항공사 가리지 않는다. 또 홍해 사태가 길어질 거라는 점에서 시차를 두고 항공화물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오래갈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항공 업종이야 고성장하는 업종 아니고 적절하게 안 좋다 싶을 때 투자해서 공포를 좀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고 좋다 할 때 오히려 팔고 나가시고 그렇게 돼. 그래서 항공주도 아마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대한항공 18,000원, 19,000원 할 때는 너무 겁먹지 마라. 예. 오히려 지금은 좀 기회 같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23,000~24,000원까지 올라왔죠. 근데 그럴 때는 또 거기가 비싼 건 아닌데 거기서 투자하는 것도 늦어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또 2만 원 만약에 초반까지 또 내려온다면 또 반대로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한 20% 정도 1년에 수익을 목표로 하셔가지고 안 좋을 때 바닥에서 투자 어느 정도 분할로 해 놓으셨다가 20% 수익 났다. 슬그머니 팔고 나오고 아마 20% 수익 나서 좋을 때 팔 때는 좋은 얘기 나올 거예요. 또 항공산업 막 좋다. 그럴 때 슬그머니 팔고 관심 끊으시면 되고 또 빠져있다 싶으면 보셔가지고 상황 체크하고 여기서 더 빠질까 이제 이런 거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이 이런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까 제일기획 같은 기업들 그런 플레이가 가능한데 제일기획이 좀 더 편해요. 왜냐하면 제일기획은 적자가 안 나요. 거기다가 항공산업은 예측이 정말 어려운데 제일기획은 뭐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난이도는 제일기획이 훨씬 쉽긴 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좀 트레이딩 하자는 측면에선 좀 비슷한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잠시만요. 삼성 엔지니어 맞아요. 여기 신영증권의 박세라 연구원님. 예,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은 기대치 상회했지만 일회성 이익이 있었고 신규 수주가 그러니까 수주가 모든 걸 말해요. 근데 이게 좀 아쉽고 주주 환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해주길 바랬는데 비용이 좀 들어갈 게 많나 봐요. 신사업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무리한 이익 배분보단 회사가 자본 배치를 하는데 주주분들한테 이제 갈 돈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운영이 더 일단 먼저니까 그런 건 이해가 가능하지만 결국 이 부진했던 신규 수주 신사업 부분에서 뭔가 성과를 내줘야 돼요. 그럼 주주를 설득시키려면 나한테 안 주는 대신에 그럼 수주나 신사업에서 성과 내라 이건데 이걸 달성 못하면 주가 계속 부진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중요한 건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일단 작년에 내세웠던 것보다 올해 수주 목표액이 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달성할지가 과제입니다. 이거를 뭐 지금 누가 알겠습니까? 1, 2분기 지나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를 결정하는 건 저는 수주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다시 주가는 빠르게 복원을 할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다만 신규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주가가 안 좋고 배당 기대도 없고 그래서 좀 당분간 주가는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흔들릴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은 버티셔야 되고요. 단기 급락도 과도한 상황이니까 또 성과 그리고 원래 중동에서 수주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걸로 저는 봐요. 그런데 그거를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따내느냐고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수주들. 예, 그게 좀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건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좀 아쉽지만 그 삼성 엔지니어링의 또 인내의 시간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당분간은 흘러갈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은 유진투자의 이유진 연구원님이 적자가 너무 크게 났으면 마이너스 2천억. 근데 일회성이 좀 많았나 봐요. 비용 2,500억. 중국 시황이 바닥이란 판단으로 1분기는 괜찮다. 그리고 철강 가격은 떨어졌는데 원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마진이 안 좋아지죠.
근데 그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또 바뀝니다. 올해는 또 판가 올리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너무 이거를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1월 29일 상승했는데 사실 이게 이 회사가 주주환원하기가 아직 만만치 않은 게 부채가 좀 많아요. 순부채가 11조 원이나 돼요. 주주들한테 줄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적자까지 났으니까 그래도 주주환원을 계획 중엔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좋은 거죠. 예, 또 현대차 그룹사다 보니까 다만 본업이 좋아져야 돼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본업만 좀 터닝하면 그래서 올해 중국 경기가 핵심이에요. 현대제철은 중국의 부양책이 세고 경기 좋아지면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 알 수가 없죠. 가시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좀 시간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Q&A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 하반기 2분기부터 좀 반등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 CEO가 수익 중심 새롭게 오셨나 봐요. 근데 재무 담당인 것 같고 수익 중심의 안정적 사업 기반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죠. 현금을 많이 확보하겠다. 벌겠다. 돈을. 여기 집중하겠다. 무리한 투자 안 하겠다. 그리고 번 거를 좀 나눠주겠다라는 뉘앙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CFO도 현대차와 현대건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을 잘 알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곧 발표한대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만 좋으면요. 주주들한테 돌아갈 목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쁘게 보진 마세요. 이제 최악은 지나간 것 같아요. 다만 중국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근데 이건 우리가 다 결정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 운명이 현대제철 운명이 중국 손에 달려 있다는 게 좀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철강 사업이라는 게. 그걸 좀 기다려봐야 되겠고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비중이 너무 큰 회사죠 사실. 다른 건 다 좋아요. 뭐 국내, 미국, 뭐 코스알엑스 미국에서 1등하고 있는 아마존에서 그 지분도 갖고 있고 이런 건 다 좋은데 문제는 뭐죠? 중국이 비중이 여전히 커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면세 마진도 두 자릿수 달성이고 다 괜찮아요. 예. 일본, 미주 그 다음에 뭐 이런 신흥국 중국이 전사이 계속 그러니까 이러니까 중국 합쳤더니 해외 쪽에 마이너스 납니다.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크다는 게 얼마 부담인지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중소형 회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손실이 좀 빨리 줄어들어야 됩니다. 중국만 아니면 중국이 플러스 나면요 아무래는 뭐 주가 또 급등하겠죠 나중에. 그게 언제냐 이거죠. 그 좀 시간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국 성장기에 너무 중국에 집중된 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근데 이걸 털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중국이 수요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중소형 화장품이 유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아무래도 그래도 나아지진 않을까 어느 시점에서 좀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는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LX 인터내셔널은 이제 유진투의 황성인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유지했는데 인도네시아 광산 지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호재로 보거든요. PBR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왜냐하면 중국 외지역에서 광산을 확보해서 조달을 하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거 쓰지 말라고 하니까 니켈, 리튬 이런 거.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니켈, 광산 지분 투자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주가가 지금 그런 걸 인정 안 해주죠. 왜? 2차전지가 안 좋으니까. 그러나 지금 정도의 밸류에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밸류가 낮은데 버티셔야죠. 예. 자, 키움의 김진구 연구원님은 저는 네오이즈를 게임주 내에선 괜찮게 보는 게 여전히 시간 많이 걸려요. 지금 간다는 거 아닙니다. 주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나쁘진 않은데 피해 거짓이라는 콘솔 게임이 나와서 아무튼 성공했어요. 우리나라 게임 역사상 콘솔 게임으로 이렇게 흥행한 거는 제가 처음 봅니다. 흥행했어요. 어쨌든 기대 이상으로. 다만 이제 이게 끝났고 차기작이 나와야 돼요. 콘솔 게임을 한번 팔고 매출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그 CD 같은 거 사는 거거든요. 아니면 다운로드 받는 건데 그 안에서 게임 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온라인 게임은 계속 결제하니까 매출이 꾸준한데 근데 이런 게임이 요즘에 유행을 해요. 게임기로 하는. 이 시대가 왔고 우리나라가 최대 약점이 이게 약해요. 근데 저는 이걸 하는 기업과 안 하는 기업은 앞으로 엄청 벌어질 거라고 봐요. 이걸 지금 제대로 하는 업체가 네오이즈. 그 다음 작년에 출시했던 크래프톤. 거기다 펄어비스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런 기업들인데 이 중에 누가 성과를 낼지 몰라요. 근데 제일 앞선 거는 네오이즈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또 회사가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있는 그 개발진들도 대우를 굉장히 잘해준다고 합니다. 그 회사가 방향을 정확히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규 게임은 26년 정도 돼야 나오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기다리다 지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인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괜찮다. 예, 지금 충분히 주가도 빠져 있고 그래서 한번 중장기로는 저는 게임 업종에서 지금 네오이즈는 한번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시간을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 좋겠고 하나증권의 윤재성 의원이 이제 국도화 목표주가 5만 원 유지를 했고요. 4분기 영업이익 8억 원이고 시장 예상은 21억 원 정도로 생각보단 잘 나왔어요. 근데 아직은 적자고 1분기까지는 적자랍니다. 근데 이제 올해 어느 시점에서 흑자전환 할 것 같고 왜냐하면 다른 건 좋은데 중국 대만 경쟁사들이 막 물량을 풀었나 봐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다른 제품으로 판가를 올려가지고 국내 본사 실적은 좋아졌는데 이제 다른 게 좀 안 좋아진 거죠. 중국 에폭시 가격이 급락을 해가지고. 근데 중국 대만 기업들도 여기선 더 이상 돈을 못 번대요. 예. 그래서 북미 유럽 경쟁사 오히려 판가를 올려버렸어요. 더 이상 마진 압박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 지나면 하반기 좋아질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또 한참 좋았거든요. 그게 끝나면서 반사 이익이 없어져 버렸죠. 어떻게 보면. 예. 아까 유니드랑 비슷해요. 비정상적인 이익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되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대만의 저가 출혈 경쟁도 좀 2분기부터 완화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전체 이익은 69% 증가할 거야. 요게 맞다면 지금은 기회인 거죠. 그리고 인도 비중은 늘리고 있대요. 인도에는 이런 에폭시, 페인트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에폭시가 페인트 원재료니까. 그래서 거기에 증설도 있어서 아마 수익성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인도 쪽의 수혜는 장기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일단 밸류도 발바닥까지 와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은 지나갔으니까 좀 잘 인내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버틸 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장이 끝나서 근데 이제 공시만 좀 말씀드리고 여기 그 대창단조 여기도 뭐 저 PBR 대표 기업이죠. 박권일 대표가 4,700만 원 정도 샀고 헬스케어 관련주죠. 그 휴메딕스는 여기 이승재 상무, 이정석 이사가 각각 이렇게 지분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공시상으로는 어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공시 중에 또 현대중공업이 해상 플랫폼인가요? 해양? 그거 아마 또 수주 따낸 것 같은데 그건 또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어제 있었던 공시 중에서는 내부자 매수만 이렇게 두 기업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이 끝났고요. 뭐 아시겠지만 오늘도 이 저피아 BR주들 위주로 주가가 움직였어요. 이게 일회성 테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밀고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어제도 한번 제가 자료를 시간 좀 드렸지만 최대한 좀 압축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거. 어제 이제 마지막에 제가 현대그린푸드를 빼가지고 방송 중간에 넣은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게 그런 기업들이 꼭 주주환원을 할지 안 할지를 뭐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니까 그걸 당연히 분석은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오늘도 그게 현상이 일어나면서 보세요. 오늘 코스닥이 뭐 악재 나왔습니까? 사실 뭐 미국의 빅테크 빠지는 거야 빠질 수도 있죠. 왜 많이 올랐는데 미국 기업들 실적 보셨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빅테크 뜯어보면 괜찮아요. 뭐 특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는 고성장해요. 오히려 호재로 봐야 되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죠. 왜? 너무 눈높이가 높아요. 많이 올랐고. 그럼 미국이야 뭐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야. 뭐 합리적이죠. 근데 우리는 오르지도 못했는데 왜 이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의 하락은 꼭 미국의 증시 하락만이 아니고 한국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고 PBR주가 다 대부분 코스닥에 있고 저 PBR주는 이제 코스피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갈린 거죠. 근데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7월에 2차 전지 그 고 PBR주들이 날아갈 때 코스닥은 좋았죠. 그 부메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 막 주가들이 너무 갔는데 그럼 저 PBR주는 이렇게 오르면 안 되냐. 다 올라도 됩니다. 그렇게 지난 몇 년은 못 올랐는데 올라가야죠. 올라가는 건 맞을 수 있는데 다만 저는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옥석 가리자는 겁니다.
저 PBR이라는 거 붙으면 이제 다 올라가고 그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한번 그렇게 골라 본 거고, 그러니까 모든 저 PBR주를 다 그냥 야 이거 PBR 0.2배야 그냥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코스닥이 참 힘들 것 같은데 그게 좀 걱정이고요. 코스피는 또 안 빠지잖아요. 코스피는 대표적으로 저 PBR 쪽이다 보니까. 근데 오늘 좀 아쉬웠던 거는 삼성전자가 그게 뭐 나쁜 실적 아닌데도 오늘 좀 부진했다는 게 좀 아쉽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은행 보세요. 은행주 저 PBR 대표 주자죠. 홈쇼핑 여기도 여기 태광산업이 뭐 또 대표적인 저 PBR 주고, 손해보험, 네, 정유, GS 대표적인 저 PBR 원래 배당 많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CNT 쪽에서 오늘은 근데 상보라서 이건 좀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 자동차에선 기아가 시총이 현대차 이긴 거 아세요?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기아가 현대차 시총을 이겼어요. 물론 여기에 뭐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본주 기준으로는 기아가 이겨버렸어요. 이런 일로 왜 그럴까요? 더 배당 수익률이 높고 주주 환원을 더 해주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기아 현대차는 실적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주주 환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올랐던 거, 또 물론 GM의 주가 급등도 영향을 줬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현대차도 많이 갔어야 되는데 기아가 더 많이 갔다는 건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오늘 건설주들도 삼성물산이 또 지주사다. 오늘 또 유독 지주사가 좀 좋았어요. 예. 그리고 백화점주들도 오늘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좋았고, 예. 여기 보세요. 지주사 오늘 보면 지주사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삼성물산, 영원무역홀딩스, 예. 여기 순연금이 엄청 많죠. 어제 설명드렸지만 LG, 뭐 SK, 세아제강지주, HD현대, LS까지, CJ까지 그냥 다 지주사가 붙어있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지금 왜 이렇게 주가들이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오늘 피팅주도 일부 움직였는데, 여기 하이로코리아는 어제 설명드렸죠. 원래 주주환원 많이 해줘요. 또 그런 기업. KSP는 이제 어제 충격받고 오늘은 다시 회복이 또 됐습니다. 또 LPG도 SK가스가 원래 주주환원 좀 잘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GS가 좀 올랐고, 조선 쪽은 주주 환원가는 좀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적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현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오랜만에 올랐고요. 그 정도인가? 예, 그 정도만 이제 올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초토화 됐습니다. AI 관련주, 챗 GPT, 온디바이스 AI, CXL, 인터넷은 오늘 구글 급락한 데다가 뭐 알리익스프레스가 또 저가 경쟁하니 많이 막 이러면서 네이버 충격을 또 받아버렸고, 여기도 AI를 하니까 또 의료 AI도 대표적인 고평가주. 고평가주들은 오늘 충격을 좀 받았어요. 대부분. 바이오 대표적인 고평가주고, 게임주들도 오늘 빠져버렸고, 근데 이 중에 제일 저평가돼 있다 PBR로 NHN은 PBR이 낮다고 또 하더라고요. 보시겠어요? 0.5배. 그러니까 NHN이 낮은 건 아는데 NHN이 그러면 배당 많이 해줄 거냐 이거거든요. 그만한 순연금이 있느냐, 이것도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게임주 내에서 싸니까 그 PBR이 낮으니까 그냥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를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현재 어떤 시장인지. 예, 이게 2월까지는 이어질 수 있어요. 왜 2월 말에 그런 이제 발표들이 좀 있으니까. 예, 그 2월 말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관계 없는 기업들은요, 그냥 도대체 뭔 잘못을 한 거죠? 그냥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앞으로도 성장하고 이런 기업들은 뭐 비싼 주식들이라면 빠질 수 있지만, 기업의 본질은 PBR이 아니에요. 꾸준히 현금 창출해야 돼요. 현금을 벌여요. 아까 삼성전자 실적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번 돈 가지고 주주환원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적자 나죠, 환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돈을 벌어야 환원이죠. 예,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FCF라 그래요. 잉여 현금으로.
이라고 하는데, 여기 삼성전자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 네이버 화면입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삼성전자 검색하면 종목 분석에 기업 현황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FCF 다 확인 가능해요. 이거를 이렇게 내려보세요. 예, 네이버 종목 분석 이거 누르시고 기업 현황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 아래쪽에 내리다 보면 여기 파이낸셜 서머리라고 있어요. 여기에 진짜 FCF가 있습니다. 이게 잉여 현금. 요게 있어야 배당을 해줘요. 자사주 매입소가 가능하죠. 요걸 꾸준히. 근데 삼성전자가 당연히 작년에 안 좋았겠죠. 왜? 투자는 하는데 이익이 급감하니까. 근데 지난 몇 년간은 27조, 17조, 연간 한 10조 이상은 잉여 현금 흐름이 쌓이는 게. 이거 가지고 배당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안 좋았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배당은 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망입니다. 올해 전망은 18조를 예상해요. 내년에 31조. 이런 회사다. 그러면 아, 주주원은 더 해주겠구나.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꼭 좀 체크를 해보세요. 그냥 무조건 PBR 낮다고 하시면 안 되고 요것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게 일회성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앞으로가 좋아져야죠. 예. 일시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한번 잘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만 한번 보고 마무리하면, 오늘 삼성전자가 좀 아쉽게 이 정도 빠질 실적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아쉽고요. 하이닉스는 좀 빠졌고, 반면에 2차전지는 오늘 GM 기대로 좀 괜찮았고, 기아가 급등했고요. 네이버가 충격을 받았고, 지주사 다 좋았습니다. 은행 지주사 다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럼 보면 코스피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 시총 상위 기업 네이버 요 정도 제외하면 다 좋죠. 아모레퍼시픽은 실적 충격 때문에 좀 폭락이, 저 정도 빠질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이브도 대표적인 고 PBR주.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오늘 좀 충격파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넷마블도 오늘 좀 빠졌고, 두산밖에서 오랜만에 올랐네요. LG생활건강은 실적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예상보다, 기대보다는 좀 잘 나왔던 것 같고, 그런 주가 반응은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투산 로보틱스 고평가주죠, 대표적인. 그래서 오늘 또 충격을 받았고, 삼성 엔지니어 실적 안 좋았고, GS는 저평가죠. 그리고 코스피는 보세요. 코스닥은 보세요. 그냥 시퍼렇습니다. 다 그냥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죠. 이 중에 오른 거, 동아기업은 왜 올랐는지는 모르겠고요. 자산재 평가인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치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 SNS텍 실적 좋았고, 성우하이텍 대표적인 저 PBR 회사죠. 오늘은 어쨌든 이제 그런 기업들의 주가만 좀 오른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대응이 정말 우리나라 시장이 이거 아니면 저거 해가지고 되게 어려워요. 완전 쏠림이 심해요. 근데 올해만큼은 너무 성장주 일변보다도 여러분들 포트에 이런 저평가된 것 중에, 예를 들면 뭐 아까 제일기획 같은 유예요. 예를 들자면 현금 많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도 잘 벌면서 주주환원 잘해주고, 주주환원 못한 기업은 이제 압박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 싼 것들 있잖아요.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 기업들도 내 포트에 어느 정도 담아도 돼요. 왜? 성장주만 가는 장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정부 정책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뭐 반도체나 AI나 이런 거 투자는 당연히 맞아요. 그 방향은 맞는데, 일단 시장의 색깔이 그 성장주 일변도보다는 약간 뭔가 좀 바뀌는 부분도 나오고 있다는 건 염두에 좀.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동안 소외받은 거 갖고 계신 분들한테 코스피에서 완전 만년 왕따주들 있죠.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오히려 나아질 수도 있어요,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어려워요. 저도 이게 방송하면서 정말 이게 계속 바뀌니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현금을 벌어야 돼. 그거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잉여 현금, FCF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장 너무 고생하셨고 또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